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장 담그기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맛있는 장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통 음식 이야기, 장 이야기, 고추장 이야기, 시연 순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 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통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전통 음식은 한 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또는 민족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김치, 된장, 비빔밥, 불고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절식과 시식의 풍습이 있습니다. 절식은 우리가 명절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4대 명절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4대 명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에 우리가 또 해 먹었던 음식들도 있었는데요. 설날은 떡국을 끓여서 먹었고요. 한식에는 화전, 단오는 앵두화채, 추석은 송편을 빚어서 같이 함께 나눠 먹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식이 있는데요. 시식은 절기 음식이라고 합니다. 세시풍속과 더불어 계절, 즉 절기에 맞는 음식을 우리는 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계절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뚜렷하지요. 자, 계절마다 먹었던 음식, 절기마다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계절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봄은 음력 3월 3일 삼진날 봄을 알리는 시점에서 진달래를 이용하여 진달래 화전을 해서 먹기도 했고요. 또 여름에는 닭을 이용하여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복에 보신용으로 삼계탕을 끓여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 한로에는 추어탕을 끓여서 먹기도 했고요. 또 추운 겨울 동지에는 동지 팥죽을 먹으며 한 해를 견뎌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통 음식의 특징은요, 바로 주식과 구식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쌀밥이나 잡곡밥, 죽, 국수, 떡국 등 곡물을 주 재료로 한 음식을 말하고, 부식은 반찬으로 채소류, 어류,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와 더불어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밥상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음식 특징 세 번째로는요, 향토 음식의 발달인데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향토 음식이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발달하였고 국토의 삼면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과 바다에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지역마다 기후와 환경이 달라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발달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향토 음식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강원도는 오징어 순대, 서울에서는 설렁탕을 먹었기도 했고요. 또 전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 비빔밥,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안동, 간, 고등어 등을 먹었던 그런 향토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음식 특징의 마지막으로는요, 발효, 저장 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발효란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여 몸에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유익균이 음식을 분해시킨 결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발효라고 보며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작용하여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의 장점으로는 저장 기간이 길고 좋은 영양소가 있고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며 몸에 좋은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바로 저장의 대표 음식인 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이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슬로푸드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발효식품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양념이고 항암, 항균 효과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주 건강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장을 담당하는 주요 재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우리 전통장은 콩을 발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장 담그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좋은 콩을 골라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가마솥에 푹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콩은 잘 으깨어서 메주로 만들고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발효를 시켜줍니다. 잘 띄운 메주를 이제 항아리에 소금물과 함께 담가서 숙성을 시키고 40일이 지난 후에 장 가르기를 합니다. 여기서 국물은 한번 달궈내서 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건더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양념을 더해 된장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간장은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시킨 것을 우리는 국간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4년에서 5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우리는 진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과 된장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섭취하면 우리 몸엔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을까요? 발효장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많이 들어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암세포 파괴 및 면역을 증강시키고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억제, 엔돌핀 생성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재래식 장 담그기 방식과는 또 다른 현대식 장의 제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원가 절감을 위해 식용유를 만들고 기름을 뺀 콩의 찌꺼기인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해 각종 첨가물을 맛을 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요, 우리 시중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맛과 색이 뛰어나지만 건강하지 않은 콩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과연 건강할지 의심해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공동급식 지원센터에서는 안양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에 재래식 전통장을 사용하도록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건강한 장으로 이용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만들어 볼 고추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추장의 원래 이름은 고초장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활활 타오를 고에 천초초를 써서 고초장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 이전에는 고추가 없어 간장, 된장 등을 사용하다가 산초와 후추를 넣어 매운 된장, 즉 초씨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후추값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16세기 이후 고추가 재배되면서 고추로 만든 고추장 제조법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는 고추장에 꿀, 육포, 대추 등을 넣어 재료가 더욱 풍부해졌고 현재의 고추장 제조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추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고추장의 맛을 결정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은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이 나고요. 구수한 맛은 메주가루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고춧가루, 그 다음에 단맛은 조청과 엿기름이 들어가서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4가지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양념 고추장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은 재료를 무엇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찹쌀을 넣은 찹쌀 고추장은 초고추장이나 음식의 색을 낼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밀가루를 넣은 밀가루 고추장은 찌개나 국을 끓일 때, 그 다음에 보리 넣은 보리 고추장은 여름에 쌈장용으로 만들어 구분하여 먹었습니다. 자, 고추장을 먹다 보면 처음과는 달리 윗부분이 검게 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현상은 갈변이라고 하며 고추장의 갈변은 인공적인 열처리를 거치지 않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장 이야기, 고추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